안녕하십니까, 타영입니다. 오늘은 2025년형 스포티지, 신형 스포티지를 시승해 보고 있습니다. 서둘러서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혹시 중간에라도 차를 세우고 잠깐 외관을 볼 수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했고요. 요즘엔 기아 시승센터가요, 좀 더 운영을 철저하게 하는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시승 코스도 다 정해놓고 딱 그대로 움직여 달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시승 코스를 따라서 운행하고 중간에 잠깐 차 세울 때 있으면 얼른 세우고 외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량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2륜 모델입니다. 네, 그리고 옵션은 당연히 시승차니까 풀옵션이죠. 대충 차량가가 4,577만 원 되는데 이제 할인을 좀 더 받잖아요. 하이브리드고 또 개소세 때문에 기존에는 뭐 140만 원도 할인을 받았는데 요번에는 이제 개별 서비스 따로,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따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취득세 부분은 이제 할인을 더 이상 안 해줍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취득세도 40만 원 할인을 해줬는데 작년까지, 올해는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7월 전에 사시는 거하고 7월 이후에 사시는 거하고 좀 더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혜택 부분에서는 작년보다는 줄었죠, 사실. 서광주 IC 방면 왼쪽 고가차도로 진입하세요. 내비게이션 음량 1로 해줘. 내비게이션 음량을 1단계로 설정할게요. 분명한 거는 차량을 구입할 때 총 들어가는 비용은 좀 더 들어갑니다. 그래도 주행거리가 1년에 한 2만 킬로 이상 되시는 분들은 어쨌든 유리비에서 혜택을 많이 보니까 아직까지 하이브리드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전기차 시장을 중국이 다 판도를 흔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유럽 차량들은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 또 분위기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전기차가 아직은 불안하다, 그래서 뭐 하이브리드가 낫다 하는 분위기도 있어서 최근에 하이브리드가 정말 많이 팔리고 있죠. 그리고 제네시스 라인도 하이브리드로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아직까지 대세가 하이브리드인 것이고, 최근에 또 팰리세이드가 2.5 터보 엔진에다가 하이브리드를 얹어 가지고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차를 또 만들었잖아요. 물론 차값도 그만큼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메리트는 또 있어 보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것들, 예전에는 차량을 사람들이 알아볼 때, 차량들에 관심을 갖고 차량을 알아볼 때요, 뭐 이 차는 힘이 얼마나 좋냐, 연비가 얼마냐, 이런 거 물어봤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게 또 바뀌었어요. 방금 이런 안전 운행 장치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차량의 어떤 안전 사양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연비 이런 거 잘 안 물어보세요, 요즘엔요. 야, 이 차는 그 앞차가 멈춰주면 따라서 멈춰주냐, 뭐 핸들 안 잡고도 가는 기능 있냐, 물어보시고, 그리고 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핸드폰으로 해서 시동 다 걸린다면서 그런 것도 다 할 수 있대,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 차에 뭐 빌트인 그 블랙박스는 있대. 그러니까 완전히 차에 대한 개념이, 차에 대한 생각이 이제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능을 쓰고 안 쓰고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제 봐도 그 기능을 쓰고 안 쓰고는 나중 문제고, 일단 내 차에 그 있냐 없냐가 이제 관심이 갖게 된 거예요. 벌써 시대가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겁니다. 차에다 잠깐만 세울게요. 제가 잠깐만 세우고, 여기 아마 전화가 올 수 있는데 제가 아주 짧은 시간 보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을 볼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관을 여기서 잠깐 세워서 얼른 보고, 지금 보시는 차량은 이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전면 디자인은 확실히 바뀌긴 했어요. 이런 식으로요. 데일라이트 부분도 바뀌었고, 헤드램프도 일자로 쭈루룩 이렇게 있습니다. 제 라이트를 켜면 이런 식으로 라이트가 들어오고요. 안개등은 저 아래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포지션이. 외장 색상은 그래비티 그레이입니다. 그래비티 그레이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색상이 광도 잘 나고요, 중후한 맛도 있고요. 인기 많은 색상이죠. 한국 타이어가 들어가고 19인치 휠이 적용이 됩니다. 뒷부분은 큰 변화는 없어요.
거의 형태는 그대로 놔두고 안에 있는 이 면발광 LED만 변경이 된 것 같아요. 전장은 4685, 그러니까 투싼보다는 한 4cm 정도 더 전장이 깁니다. 그리고 휠 베이스는 2755라서 동일하고요. 네. 엔진은 1.6 터보 엔진이 그대로 적용이 됐고요. 전기 모터만 44.2kW에서 47.7kW로 변경이 되면서 합산 제온이 235마력에 37.4토크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비는 요게 이제 빌트인 캠 19인치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복합 연비가 15.6km. 기존에는 18인치가 최고였어요. 그래서 18인치 기존 차량 같은 경우는 빌트인 캠이 들어가도 16.3km가 나왔는데 조금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물론 연비는 운전자 스타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내는 그냥 블랙입니다. 그래비티 그레이의 깔끔한 블랙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자, 이 핸들은 제가 좋아하는 이 투스포크 핸들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자율주행 하기에는요, 딱 이렇게 손을 딱 걸치고 가면 이게 진짜 좀 편합니다. 이렇게 운전하신다 생각하시면 아주 좋은 투스포크 핸들이 됩니다. 그리고 투싼 같은 경우는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굉장히 실내 이런 크래시 패드 부분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죠. 그런데 스포티지는 원래 디자인 자체가 약간 이게 파노라믹 느낌이 났었어요. 근데 물론 약간 더 이렇게 올라와 있었거든요. 더 전에는 깔끔하게 안착이 되면서 정말 훌륭하게 완성도가 높아졌고, 클러스터 디자인이라든지 센터 디스플레이에 CCNC 타입의 인포테인먼트 적용된 것들이 좀 바뀌었고, 그 다음에 공조 덕트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죠. 핸들의 버튼들이 좀 바뀌었고, 이게 12V 배터리 리셋 버튼, 스포티지하고 투싼급이라든지 그랜저라든지 이런 급은 다 있고, 소렌토라든지 산타페는 아직 없습니다. 이게 통합 배터리를 활용하는 버튼이죠. 그리고 2열은 약간 다이브 기능이 됩니다. 폴딩이 될 때 다이브 기능, 약간 더 내려가는 기능이 있어서 편하게. 아마 시승 코스를 크게 이탈하지 않아서 이탈을 안 한 것 같은데, 나중에 아마 블랙리스트로 찍힐 수도 있어요. 네, 일단은 외관을 한번 잘 살펴봤고요. 아주 짧은 시간에 시승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이제 정상적으로 운행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시대가 어느새 어떤 자율주행 능력에 대한 것들은 진짜 오너분들이 굉장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한 부분입니다. 지금 저렇게 앞에도 굉장히 급하게 끼어들잖아요. 저런 부분을 차가 얼마나 인식해 주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부터는요.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는 eRide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전기 모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기 모터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코너링이라든지 방지턱을 넘을 때 이런 부분에서 모터가 개입을 합니다. 부드러운 주행 질감을 위해서 어시스트를 해주죠. 그래서 하이브리드에만 들어갑니다. 모터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코스대로 제가 한번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노블레스 트림부터 드라이브 아이즈를 선택을 하면 고속도로 주행보조 2, 그러니까 차선 변경 어시스트가 됩니다. 오늘 차가 많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워낙 좋아서 오늘 또 열선 시트가 너무 뜨겁습니다. 열선 시트 1단계로 해줘. 열선 시트를 1단으로 설정할게요. 이런 부분 이렇게 보시면 정말 잘합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는 그 기술이 어마어마해졌어요. 그래서 거의 차량의 주행에 관련된 것들, 주행 관련된 것들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기능들은요 전부 다 음성으로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나가면 이렇게 운전을 하시면 안 돼요. 미리미리 끼어 들어야죠. 가실 방향으로 항상. 이 엔진이 터보 엔진이잖아요. 터보 엔진이 어느 정도 소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이 구동되면서 들리는 그 소음은요, 어쨌든 이쪽에 크래시 패드 쪽에 흡음재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면 좀 더 훨씬 좋아지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차급에 따라 달라지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고속도로 들어왔으니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써봐야죠. 이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바로 작동이 됩니다.
눌렀고 속도를 네, 100km로 올렸고요. 네, 차로 유지 보조 기능 적용되고요. 네, 바로 한번 해볼까요 지금? 자, 깜빡이 켜면 핸들에 손연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와우. 와우. 이렇게 이제 그립 감지 센서, 정전식 센서가 들어있기 때문에 손만 딱 이렇게 얹고 있으면 인식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지금 차 크기는 이게 GV70보다 더 작아요, 차가. 그래서 훨씬 더 운전이 경쾌합니다. 딱 운전을 해보니까 힘은 이 차급에 비해서 힘이 절대 부족하지 않는데 힘도 충분하고요. 차간거리 2단계로 했고 힘도 충분하고 굉장히 차가 경쾌하게 잘 움직이네요. 자, 이제 여기는 나가야 되니까 지금 굉장히 빨라요. 이제 앞차 인식을 할지 모르겠네. 여기가 완전히 급급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차로 유지 보조가 버텨주지는 않을 건데, 차로 유지 보조가 아니고 앞차를 이제 인식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잘 따라가네. 속도 잘 줄이네. 차로 유지 보조 2가 되면서 저양각을 제어하는 방식을 바뀌었기 때문에 훨씬 더 네, 정확하고 네, 잘 된다고 합니다. 네. 지금 저 아직 브레이크 한 번도 안 밟았습니다. 여기 속도는 이제, 그러니까 그 도로 상에 맞게 속도를 조절하시면 돼요, 미리. 지금 1차로 이제 차가 세게 오거든요. 그래서 저 차 보내보고 한번 차로 변경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저런 식으로 화면에 이렇게 서라운드 비교해서 계속 보이는 것도 운전하는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증강현실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타보겠습니다. 차선 변경 해야 되는데 해보고 싶은데 아직도 못했네. 자, 한 번만 해봅시다. 자 한번 가봅시다. 핸들 잡고 있는데 센서 인식이 잘 안되나? 한 번 더. 약간 커브길인데 차선 변경을 해주네요. 자, 한 번 더 저쪽으로 가면서 차 가면 해볼게요. 또 잡고, 자, 손 잘 대고 있다. 핸들을 조작하시면 꺼집니다. 또 정보가 자세히 나오죠. 이렇게 잘 나오네. 바꾸자. 저 멀리 차가 오는데 하는지 볼게요. 굉장히 멀리까지 인식을 합니다. 저기 멀리서 오는 차도 인식을 해가지고 차선 변경을 제어를 합니다. 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핸들을 잡고 있는데 자꾸 잡으라고 하네, 이 녀석이. 핸들 잡고 있다. 핸들 잡고 있으니까 한번 해봐. 나 앞에 60km 카메라 있어서 속도를 지금 줄이고 있어요. 59km. 앞에 차 인식했고, 네, 속도 잘 줄여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차 인식해서 속도 줄여주는 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잘합니다. 그 부분은 잘 하고요. 네, 시내 구간으로 왔으니까 속도를 제가 60km로 미리 줄일게요. 아직까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켜고요, 한 번도 끄진 않았어요. 네, 굉장히 잘합니다. 앞차 끼어드는 것도 네, 잘 인식하네요. 그리고 카메라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증강현실이 빌트인 캠하고 세트예요. 빌트인 캠 카메라가 45만원 밖에 안 해요. 굉장히 저렴한 겁니다. 지금 빌트인 캠 보시면 여기 가보잖아요. 그러면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빌트인 캠이요, 뭐 주차 중, 주행 중 다 되고요. 이렇게 주차 중 이벤트, 음성, 시간, 속도, 기어, 방향 지시 등 충격 민감도, 위치까지 다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다 보여지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도 확실하고,
그 다음에 보증기간도 3년에 6만 킬로까지 AS를 해줍니다. 순정 부품이니까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봤을 때 빌트인 캠이 다 좋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빌트인 캠이 메리트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조그맣게 팝업창 가지고 뭐 하이브리드 컨텐츠라든지 북향의 조그마한 평면 2D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날씨, 스포츠 정보, 캘린더 뭐 다 나옵니다. 이 정보들이. 시계도 나오고요. 이렇게 실내 온도 24도로 해줘. 24도로 설정할게요. 됐고요. 열선 시트 꺼줘. 열선 시트를 끌게요. 아직까지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안 끄고 쭉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에서 이제는요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진 거예요. 그전에는 고속도로에서 딱 좋은 길, 확실한 길만 됐다 하던데 지금은 차선이 좀 끊겨도 시내 차선이 요즘 엉망이잖아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어시스트를 해주는 데 도움이 되고 앞차 일단은 운전에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진짜 운전 잘하는 제가 요즘 보잖아요. 그러면은 운전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 진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운전 문화가 좀 거친 게 한데 운전 좀 거칠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차가 훨씬 더 운전을 잘하는 것 같아요. 많이 도와줍니다. 이제 운전 편하게. 이런 부분도 옛날에는 애매했잖아요. 방금 저 차는 빠져나가고 이 차는 서 있는데 저는 이 차로 라인을 쓸 거예요. 근데 정확히 따라 섰죠? 네. 잘합니다. 신호등만 빨리 인식해주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이제 신호등만 인식해주면 진짜 나머지 것들은 되게 잘할 것 같아요. 네. 진짜 운전 편안하게 해주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물론 GV70이 잘했잖아요. 근데 GV70이 잘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발전한 거예요. 그만큼 자율주행 성능이 더 발전을 한 겁니다. 좀 있으면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는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EV9에서 못했던 것들을 아마 아이오닉 시리즈에서는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잘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의 교통 문화가 조금 빨리빨리 문화가 있고 조금 이제 이렇게 거친 분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해결할 시대가 머지않아 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신호등만 잘 인식해주면 나머지 부분들 이게 전방 차량 인식해가지고 조절을 해주고 속도를 줄여주고 하는 부분들은요 진짜 잘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게 이제 OTA 방식으로 이런 부분까지 개선이 되잖아요. 그러면 운전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도 계속 데이터 값을 가지고 운전 스타일에 맞게 뭐 기아의 드라이브 와이즈, 현대의 현대 스마트 센스라든지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이런 것들을 딱 넣으면 운전 스타일을 계속 얘네들가 학습을 해요. 그래서 이 오너는 이런 스타일의 운전을 하는구나, 그럼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잘 되면요 나중에 결국에는 사고율이 줄어드는 거예요. 사고율만 줄어들어도 우리 삶의 질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보다 빨리 왔다. 너무 거기서 외관을 좀 더 살펴볼 건데 차선이 좁긴 좁죠. 여기는 약간 좁은 부분이라서 살짝씩 이제 어렵긴 한데 이런 부분에 약간만 핸들 잡아주면 또 전방 차량 인식하고 작동은 잘 됩니다. 아무튼 운전은 분명히 편합니다. 운전은 아이고 저가 비켜주길 바라야지. 그렇지. 저 한 번도 안 끄고 왔네요. 아직까지 시내 구간을 지금 달리고 있는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아직까지 안 껐습니다.
잘하네요. 제가 좀 더 일찍 오긴 했고요. 조금 서둘러서 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시내 구간이든 고속도로 구간이든 다 타봤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그전보다는 워낙 차가 가볍고 경쾌하니까 이 또 하이브리드 엔진이 수시로 개입을 했고요. 아까 코너 이런 부분들 제가 무심결에 쓱쓱 돌아보긴 했는데 그만큼 잘 되는 거거든요. 제가 불편해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네 하는 것은 그만큼 잘 되기 때문에 네, 별로 불편함을 못 느끼고 쓰는 거거든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많이 발전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상 타이어였습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십시오.